나는 평범한 아빠다. 매일 아침 아이들 가방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원래 투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험을 즐기지도 않았고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없었다. 내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였다.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래서 처음엔 은행을 믿었다. 현금을 모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다. 주식도 조금 했지만 결국 마음 편한 건 현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한 번에 크게 사지도 않는다. 누군가에게 자랑하지도 않는다. 가격이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조용히 꾸준히 모은다. 오늘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모으는지, 그리고 왜 테슬라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아빠의 시선으로 남겨보려고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라.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모으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다. 물가는 계속 올랐다. 아이 학원비, 집세, 보험료. 같은 돈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가치가 깎이는 종이를 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들은 말한다. 현금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현금은 가만히 두어도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훔쳐가지 않아도, 누가 계좌를 건드리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깎아간다.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통화 공급.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의 힘은 해마다 약해진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럼 누가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지? 은행도 아니다. 정부도 아니다. 회사도 아니다. 그 누구도 내 돈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었다. 그 질문 끝에서 비트코인을 만났다. 처음엔 나도 비트코인을 투자로 봤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차트, 뉴스마다 나오는 폭등과 폭락이라는 단어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계속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비트코인은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비트코인은 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 자체였다. 비트코인은 얼마가 될까를 묻기 전에 왜 이게 돈인가를 먼저 묻는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돈의 규칙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라는 걸. 비트코인은 딱 세 가지만 확실하다. 첫째, 개수는 정해져 있다. 2100만 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누가 원한다고 늘릴 수도 없고 상황이 급하다고 예외를 둘 수도 없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다. 둘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판단으로 동결될 버튼도 없다. 이건 불법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이 다시 개인의 손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셋째, 중앙이 없다. 대통령도, 중앙은행도, 위원회도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다.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코드를 따른다. 그리고 그 코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필요하면 찍어낸다.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전쟁이 나도, 경제가 흔들려도, 선거를 앞두고도 돈은 늘어난다. 문제는 그 대가다. 찍어낸 돈의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가 치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월급을 받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비트코인은 다르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추가 발행은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건 냉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야말로 정직함이다. 비트코인은 동정을 가장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정직한 돈의 규칙이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국경도 없고, 은행도 없고, 영업시간도 없다. 밤이든 주말이든 어디에 있든 돈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보낼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다시 개인의 선택이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최후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시스템이 흔들릴 때, 모든 버튼이 잠길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선택지. 비트코인은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돈이 완벽했던 적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정직한 규칙을 가진 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비트코인이 남아있었다. 여기서 테슬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테슬라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샀다. 그리고 2022년에 대부분을 팔았다. 사람들은 그때 말했다. 봐라, 결국 팔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장면이 아니라 그 다음이다. 테슬라는 남은 비트코인을 3년 넘게 팔지 않았다. 가격이 올랐을 때도, 시장이 환호하던 순간에도,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2025년 4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받았을 때도 테슬라는 단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장부에는 손실이 찍혔다. 숫자로 보면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철학에서 그건 손실이 아니다. 팔지 않았다면 잃은 것도 아니다. 비트코인은 보유하는 순간 시간의 편에 서는 자산이다. 가격이 아니라 규칙을 믿는 선택이다. 테슬라는 그 규칙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다. 지금의 가격보다 이 자산이 가진 시간의 방향을 믿는다는 선언에 가깝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는다. 그는 트위터에서 농담을 던질 수는 있지만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말보다 행동으로만 남긴다. 그리고 테슬라의 행동은 분명하다. 비트코인을 위기 때 팔아야 할 유동성으로도 단기 차익을 위한 투자 자산으로도 다루지 않았다. 필요하면 팔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건 비트코인을 버티는 자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본다.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대안이다. 기존 시스템보다 정직하다. 그는 늘 말한다. 나는 결과를 본다고. 그리고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선택권을 사고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시스템이 흔들릴 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모은다. 조용히, 꾸준히. 물론 가격이 오르면 좋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격은 오늘의 이야기다. 내일이면 또 바뀐다. 차트는 지금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시간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는 차트 때문이 아니다. 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도 같은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시간 때문이다. 흐를수록 의미가 흐려지는 자산이 아니라 흐를수록 존재 이유가 또렷해지는 자산을 들고 있고 싶어서다. 지금의 가격보다 지나간 시간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잘한다. 그건 선택이 아니다. 멈출 수 없는 시간의 방향이다. 어제는 손을 잡고 건너던 횡단보도를 어느 날엔 혼자 건너고, 어제는 안아 올리던 아이를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다보게 된다. 10년은 생각보다 빠르다.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지는데 뒤돌아보면 계절 몇 번 지나간 것처럼 짧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인가? 매년 조금씩 힘을 잃는 현금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돈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판단이나 정책에 따라 규칙이 바뀌지 않는 자산인가?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도, 지금 당장은 이해받지 못해도 시간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자산인가? 나는 선택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안다. 가격은 흔들리고 확신은 시험받고 때로는 비난도 따라온다. 그래도 나는 눈앞의 편안함보다 시간이 지나도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을 아이들 앞에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해도, 비난받아도 모을 수 있는 자산을 모으기로 했다.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그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이 글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그저 한 아빠의 기록이다. 테슬라는 팔지 않았다. 나는 모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다.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필요한 자산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